어머니, 돈은 제가 관리해야 합니다. 형은 안 됩니다. 동생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 재산을 건드려? 형님, 어머니 돈으로 주식하다 날린 거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형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어머니, 더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지는 요즘,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평생 모은 재산을 두고 벌어진 형제 간의 뼈아픈 갈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근교의 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67세 김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 때문에 벌어진 두 아들의 갈등,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용기를 내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40년 동안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허리가 휠 정도로 고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마음에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 장을 보고 밤 12시가 되어서야 겨우 문을 닫았죠. 손님들이 먹고 간 그릇들을 치우면서도 우리 아이들은 이런 일은 안 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덕분에 큰 아들은 대기업에 취직했고 작은 아들도 자기 가게를 열 수 있었죠. 큰 아들이 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들고 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작은 아들이 처음 가게 문을 열던 날 남편과 함께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나네요. 남편이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저는 식당을 정리했습니다. 다행히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있어서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됐어요. 아파트 2채와 상가 1채, 그리고 적금과 보험을 합치면 약 30억 정도. 남편과 저는 이 돈을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었죠. 여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모을 수 있었던 건 다 아이들 덕분이에요. 두 아들 모두 착하게 자라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 아들들이 서로 우애 좋게 지내며 평생 가족의 정을 나눌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얼마 전부터 두 아들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인 줄 알았어요. 명절 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한다거나 작은아들이 형을 대할 때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정도였죠. 그런데 한 달 전 작은아들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형이 어머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작은아들의 이 한마디가 우리 가족의 평화를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작된 재산을 둘러싼 두 아들의 다툼은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아들의 갈등과 그 속에서 한 어머니가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고 견디기만 해야 할까요? 제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40년이란 시간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정훈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고 어른스러웠죠. 작은아들 정민이는 활발하고 명랑했습니다. 형을 잘 따르고 부모 말씀도 잘 들었어요. 두 아들이 서로 우애 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식당 그만두게 해드릴게요. 형, 나도 돈 벌면 엄마 모시고 해외여행 다닐 거예요. 그때는 두 아들의 그런 약속이 얼마나 순수하고 예뻤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 열심히 일했어요. 여보, 우리 애들 보면 이런 고생도 참을 만하죠? 그래, 여보, 우리 자식들은 꼭 잘 될 거야. 남편의 말처럼 두 아들은 정말 잘 자랐습니다. 정훈이는 대기업에 취직해서 승진도 빨랐고 정민이도 자기 가게를 운영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죠. 두 아들 모두 좋은 며느리를 만나 결혼했고 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3년 전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여보, 저 잠깐만요. 아침 식사 준비를 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119도 빨리 왔고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남편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아들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큰아들 정훈이는 자주 재산 관리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주식 투자를 좀 공부했어요. 어머니 돈 제가 불려드릴게요. 작은아들 정민이는 형의 그런 제안을 못마땅해 했죠. 어머니, 형한테 돈 맡기면 안 돼요. 요즘 주식이 얼마나 위험한데. 처음에는 단순히 자식들이 노후를 걱정해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차가워져 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어머니,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가게 보증금을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나요? 어머니, 형이 또 돈 달라고 했죠.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서서히 균열이 생기더니 결국 한 달 전 그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한 달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작은아들 정민이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늘 잠깐 시간 되세요? 제가 지금 가도 될까요? 평소 주말에는 잘 오지 않던 아들이라 의아했지만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1시간 후 정민이가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어주자마자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형이 몰래 어머니 통장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니? 그게 무슨? 제가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어요. 형이 어머니 명의로 매달 수천만 원씩 주식 거래를 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거래한 금액이 5억이 넘는다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통장을 빌려달라고 할 때는 있었지만 이런 큰 거래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엄마, 지금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해요. 형이 얼마나 손실을 받는지도 모르잖아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정민이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매달 큰 금액이 오가고 있었고 최근에는 2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실은 그때였습니다. 작은아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형,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머니 돈을 몰래 써서 주식 투자를 하다니. 너는 왜 남의 일에 참견이야? 내가 어머니 돈 불려드리려고 한 거야. 불려드리다가 다 날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형 투자 실력으로 어머니 돈을 건드려도 되는 줄 아세요? 두 아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아들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난 어머니한테 이중적인 너 같은 동생이 더 걱정이야? 뒤에서 얼마나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 형이야말로 어머니 재산 다 날린 다음에 뭐라고 변명할 건데요? 그렇게 시작된 두 아들의 다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얼굴을 붉혔고 며느리들까지 가세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시동생이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남의 가정사에 왜 자꾸 참견하는 건지. 저희도 다 계획이 있었는데. 작은 며느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머님, 큰형님이 주식으로 손실 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전에도 친구 돈을 날린 적이 있다고.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큰아들이 수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참에 아예 재산 분배를 확실히 해두는 게 어떨까요? 제가 변호사랑 상담도 해봤는데 그러더니 어느 날은 공증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어머니 재산 제가 확실하게 관리해드릴게요. 하지만 작은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격분했습니다. 어머니, 절대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형이 어머니 재산 다 가로채려는 거예요. 급기야 작은아들은 매일 저녁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이 또 어떤 서류를 가져올지 모른다며 제가 잘못 사인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없을 때 형이 오면 절대 아무것도 사인하지 마세요. 꼭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세요. 하루는 두 아들이 동시에 집에 와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형은 이제 어머니 돈 건들지 마세요.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뭔데 참견이야? 난 장남이야. 어머니 모시는 것도 내 몫이라고. 장남이라고 어머니 재산에 손댈 자격이 생기는 줄 아세요? 결국 두 아들은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창문밖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두 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다니. 그날 밤 전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인가 봐. 다음 날 아침 저는 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 다 주말에 시간 내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주말이 되자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죠. 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했어. 내일부터 모든 재산을 정리할 거야. 두 아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모든 부동산을 팔고 적금도 해약할 거야.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액을 기부하려고 해.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들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왜? 내 재산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재산도 있잖아요. 그래, 내 아버지 재산이 맞아. 근데 내 아버지가 지금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실 것 같니? 두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작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큰아들도 이어서 사과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네요. 그렇게 첫 번째 갈등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방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보낸 거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시동생 부부는 정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큰 며느리의 문자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머님, 시동생이 가게 허위 매출로 대출받은 거 아세요? 얼마 전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던데. 저는 그 문자를 읽자마자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아,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줘. 가게 사정이 어려운 거니?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은행 대출도 막히고. 그 순간 큰아들이 또 다른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정민이 지금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화해한 것 같았는데 이번엔 더 큰 폭탄이 터진 거죠. 다음 날 아침 큰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민이가 신용불량자 등록 직전이래요. 동생한테 쏘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작은 아들도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이 얼마나 치사한 사람인지 어머니한테 다 말씀드릴까요?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빚더미에 앉아서. 형이야말로 어머니 돈으로 주식하다 날린 게 2억이 아니라 5억이라면서요? 순간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두 아들은 서로의 약점을 들춰내며 고성이 오갔어요. 너희 둘 다 나가.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둘 다. 당장 나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들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집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남편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 어떡하면 좋을까요? 다음 날부터 더 큰 폭풍이 시작됐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에 대한 폭로전을 시작한 거예요. 큰아들이 보낸 문자를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민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게에서 세금 포탈한 거 제가 다 증거 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감옥 가야 해요. 바로 다음 날 작은아들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이 회사에서 회사 돈 횡령해서 잘린 거 아세요? 그동안 다니던 회사 그만둔 게 아니라 쫓겨난 거예요. 두 아들은 이제 서로의 치부를 낱낱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웃들에게까지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날렸대요. 작은아들은 빚더미에 앉아서 어머니 재산 노린대요. 급기야 며느리들까지 가세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어머님, 시동생네 애들 학비도 제대로 못 내고 있대요. 그런 사람 도와주면 안 됩니다. 작은 며느리는 동네 마트에서 저를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큰형님이 저희 가게 거래처에 전화해서 거래 끊으라고 협박했어요. 이러다 저희 완전히 망해요.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자님 맞으신가요? 두 아드님이 서로 고소를 하셨더라고요. 그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한 두 아들의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서로를 고소한 혐의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사기와 협박으로 고소했고 작은아들은 큰아들을 횡령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어머니, 동생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이제 아시겠죠? 형이야말로 어머니 돈으로 주식하다 날린 걸 제가 다 증거를 모았어요. 경찰서에서조차 두 아들은 서로를 향해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던 저는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아가야, 형이다. 동생 예쁘지? 형아, 업어줘서 고마워. 어릴 적 두 아들이 서로 끔찍이 아끼던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사이좋던 형제가 이제는 서로를 고소하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두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한 얼굴로. 어머니, 재산 분할 확실히 하고 가실 거죠? 형, 정말 끝까지 이럴 거예요? 술 취한 두 아들은 현관에서부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해. 제발.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저희 형제간의 일이에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제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순간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어머니, 어머니요, 어머니. 두 아들이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119를 불렀고. 저는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고 의사는 제 상태를 심각하게 보더니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협심증입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가시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침대에 누운 저를 보며 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형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너야말로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병실에서조차 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가. 둘 다 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어머니, 어머니요, 어머니. 나가라고 했잖아. 당장 나가. 처음으로 자식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와 제지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폭발해버린 후였습니다. 돈?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엄마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니? 아님 돈이 더 중요하니?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40년 동안 너희 아버지랑 피땀 흘려 모은 돈이야. 그걸 이렇게. 숨이 가빠웠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둘 다 내 얼굴 보지 마. 재산? 그래, 내가 결정했어. 너희 둘 다 한 푼도 못 가져가.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팠지만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부 기부할 거야. 마지막으로 엄마가 너희에게 해주는 교육이다. 그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퇴원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제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증거자료부터 수집하시죠. 증거자료 수집은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그동안 큰아들의 주식 투자 내역, 동생을 고소한 서류들, 서로를 헐뜯은 문자 메시지들 모두 차곡차곡 모아두었거든요. 동네 이웃들도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김순자 씨. 제가 다 찍어뒀어요. 두 아들이 길에서 싸우는 거. 경비 아저씨도 CCTV 자료를 건네주셨습니다. 사모님, 그날 두 아드님이 술에 취해서 난동 부린 영상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의사 선생님도 도움을 주셨어요. 환자분의 스트레스성 협심증이 자녀들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진단서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남긴 유서를 꺼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면 모두 사회에 환원하세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법원에서 보자. 이번엔 엄마가 너희를 고소했다. 법원 복도에서 만난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두 아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재산으로 서로 죽일 듯이 싸운 너희들. 이제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고 가렴.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피고인들의 불효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고의 요구대로 상속권 박탈을 허가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또한 원고의 재산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큰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작은아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용서는 했다. 하지만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칠 수 있도록 이번 선택은 바꾸지 않을 거야. 그렇게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효심노인복지센터가 설립되었죠. 두 아들의 SNS에는 불효자,
재산 때문에 어머니를 병들게 한 자식들이라는 댓글이 달렸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자식 때문에 재산을 다 기부하신 분이래. 돈 때문에 형제가 서로 고소하고. 참, 저는 지금은 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 재산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은 어르신들을 돕고 있어요. 김순자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말도 못했는데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려고요. 얼마 전 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새로운 가족이 생겼단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봉사자들이 내 가족이야. 이제 저는 압니다. 피보다 진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 자식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참지 마세요.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지도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